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의 국내 증시 쉽사리 꺾이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탓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출발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한 후에는 그 힘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호실적과 또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폭등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서치 GPT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애플페이 도입 허용 방침과 관련해서 전자결제 테마주들이 올랐습니다. 2월도 1월처럼 시장이 꾸준히 올라주면 좋으련만 이제는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도 화력이 다했다고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확인돼야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럼 슬슬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내 계좌는 계속 빨갛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시겠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더 많이, 안 좋더라도 조금씩 매일매일 내 계좌에는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식오락관 2부에서 함께할 분은요, 포트폴리오 관리의 대가이십니다. 여러분을 수익의 길로 이끌어주실 로드 전문가님이신데요. 방송에서는 거시적으로 시장의 흐름, 어떤 테마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을지 짚어주실 예정이고 장중에는 실전 매매법,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장중 전략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요. 노란톡에 입장하는 것부터 전략을 받는 것까지 모두 무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장부터는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은 저희 방송 시간이 끝나는 50분에 정확히 문이 닫힙니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공개하시는 필살기 종목, 이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도 알아가셔야 할 테니까요. 꼭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드 전문가님이 지금까지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쌓아주셨는지 수익률 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전문가님의 2023년 수익 종목들입니다. 1월은 사실 AI주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연일 빨간불 켜는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로봇과 AI 관련주들을 확실하게 공략하시면서 탄탄한 수익 가져오셨습니다. 1월에만 169% 가까운 수익을 쌓아주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로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수익 종목을 5개나 더 쌓아주셨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오늘 수익을 실현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9%가 넘는 수익 실현해 주셨죠. 그리고 표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유비케어 종목으로도 7%가 넘는 수익 쌓아주셨습니다. 2월은 오늘까지 단 3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3거래일 동안 벌써 36%의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로드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시간 내내 이 하단에 QR코드가 계속 나갈 예정이니까요. 50분 전까지 빠르게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의 길을 깔아주는 남자 로드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정말 왔다 갔다 많이 오락가락 했는데요. 결국에는 코스피 2500선은 터치하지 못했지만 오늘 그래도 하락 출발한 이후에 상승해주는 모습 보였다는 점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 증시 고용지표들 발표가 있고 정말 많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새벽에 애플 기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미선물 지수가 하락 출발하면서 지금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었고, 물론 국내 증시는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홍콩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는 좀 약한 모습, 지금 미선물 지수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날 이제 미국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어떠한 방향성이 나올지 그때 가서 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제 이번 주의 핫 키워드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인데 파월 의장이 처음에 이제 FOMC 기준 그 25bp 발표한 이후에 연설을 시작할 때 기자들에게 질문 받을 때 처음에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디스인플레이션을 안 하고 올해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긴축을 완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완전히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 결국엔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를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긴축 상태는 유지하되 물가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급하게 올라와서 여기서 만약에 물가를 급격하게 낮추면 디플레이션이 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 물가가 떨어지면은 생산력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업률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결국에는 뭘로 연결됩니까?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급격하게 물가를 낮출 생각은 없어. 그리고 올해 안에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출 생각도 없어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디스인플레이션에 왜 미증시가 반응을 한 거냐?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물가를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은 물가를 한 번에 낮추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낮춰가는, 긴축은 유지를 하되 물가를 어느 적정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겠다는 것이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이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이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는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를 가냐 안 가냐를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디스인플레이션, 미국에서 이런 정책을 벌인다, 우리는 마냥 좋아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용시장이라던가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또 물가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디스인플레이션이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플, 아마존, 구글 실적 쇼크가 있었고요. 이따가 지금 오늘 밤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지금 계속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도 역시 이제 실적 발표 계속 되는데, 다음 주에 굵직한 기업들로는 SK이노베이션하고 카카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주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 컨퍼런스 회의를 통해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의견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쨌든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디스플레이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물가를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를 잡겠다, 이 부분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어떤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지 시장의 대처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안 보고 그래 그럼 이제 시장이 오르는 거다? 이제 마냥 올라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오히려 또 그러다가 우리가 2022년에 많이 당했죠. 그렇게 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는데 뭐 사실 이게 크게 변동성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2500선을 또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다가 자꾸 두들겨 맞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과거에 12월 1일 날 여기서 무너졌단 말이죠. 여기 또 왔는데 한 달 만에 올라왔거든요.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오늘 미증시의 흐름 그리고 이 미증시가 빠지면서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빠질 것이냐. 그럼 미증시가 만약에 빠지면 개파락했다가 반등 나올 것이냐. 그러면 아니면 미증시가 올라갔으면 갭으로 뜬 다음에 2500선 저항 맞을 것이냐.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되고 다음 주에 그걸 토대로 시장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봉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역회된 숄더 패턴 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반등이 나와서 추세 전환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체크하는 길이 남았어요. 그럼 만약에 추세 전환이 돼서 반등이 나오면은 2700이나 2650선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2500선 저항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여기 맞고 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뭐 2월 이번 주까지 계속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 수익을 냈고 이번 주도 진짜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1월달, 2월달 이번 주까지 합쳐서 거의 198%의 수익인데 정말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 자체가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꿔서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율을 높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수가 많은 거예요. 뭐 한 종목 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 뭐 셀바스 AI나 솔트룩스 같은 거 예전에 오르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미리 사서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뭐 300% 되겠죠. 근데 그거 솔직히 300% 올라갈 때까지 누가 그거 들고 있습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뭐 한 30%가 뭐예요? 10%만 올라도 갖다 파는데 그거 어떻게 한 종목 가지고 그냥 300% 그냥 다 풀로 수익을 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만약에 많이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바로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종목들을 순환매 도는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수익을 내면 어쨌든 한 종목 가지고 크게 먹는 거랑 뭐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가져가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증시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연 파월 의장의 이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죠. 그리고 또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 분위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 2,500선의 저항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어떤 분위기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일 수익을 쌓아주시는 분이 바로 로드 전문가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까지 1월부터 2월 초까지 쌓아오신 이 수익률들이 여러분의 계좌에 앞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특히 뉴라고 써있는 이 종목들, 지난 방송부터 이번 방송까지 일주일 동안 수익을 실현하신 종목들인데요. 여러분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많은 종목으로 수익 탄탄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은 이 방송에서가 아니라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장부터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은 5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부터 매일매일 빨갛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전략 꼭 노란톡 안에 들어와서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부터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 봐야 될 첫 번째 섹터인데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 드디어 제가 AI 얘기를 이제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럼 뭐냐?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대랑 기아차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역대 1월 최대 판매를 달성을 했어요. 지금 그만큼 현대기아차들, 전기차들 잘 팔리고 있고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이 현대기아차의 그런 자동차 판매 자체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럼 특히나 이제 국내 완성차 수출 판매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디스인플레이션 관련 수혜라는 게 뭐냐면 물가를 한 번에 낮추지 않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 공급난 이슈 있었고 뭐 차량 대기 뭐 지금도 전기차 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계약하러 가면 1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대기 시간이 길고 반도체 공급난 이슈가 아직 해소되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 물가를 한 번에 낮추지 않겠다라는 건 이 연준의 의도에 맞춰서 본다면 이 미국 IRA 법안이랑도 같이 엮여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도 기대되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들 잘 나갈 때 자동차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받았고 그럼 이제 다시금 반등할 기회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징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기아입니다. 자, 올해 들어와서 기아가 지금 거의 뭐 17% 올랐는데 이게 사실 시총이 너무 높다 보니까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근데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원래 이런 시총상위 종목들은 1%, 2% 오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셀바스 AI, 솔트룩스 막 1월 달에 막 200%, 300% 오른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덩치 있는 종목들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손실을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은 분들이 가져가시는 종목이고 근데 오히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는 한 달 동안 17%가 아니라 하루에 17%를 원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노란톡방 오셔서 또 제가 준비한 자동차 관련주 같이 매수하셔서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가져가셔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게 특히나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반등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 둔화 수혜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자동차 쪽이 계속적으로 힘을 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좀 반등을 이끌어준 그런 섹터가 바로 자동차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닥권 다지고 상승하고 있고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한 번 더 받을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지금 이러한 상태라면 자동차 관련주 조정 받더라도 크게 조정 안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작년에도 제가 자동차 관련 섹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종목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시총이 한 4조 정도 될 거예요. 4조가 넘을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얘도 1월 달부터 지금 거의 뭐 22%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총 높은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답답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면 난 좋아. 하루에 1, 2% 올라가는 것도 난 좋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보다는 화끈한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화끈한 종목은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인데 특히나 이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이랑 미주 실적 증가세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결국에 수출하는 걸 많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뭐 이런 시그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형주 중에서 자동차가 올랐으면 우리는 이제 시총이 좀 낮고 좀 가볍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이 후발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 관련주 준비를 했고요. 오늘 그래서 필살기 종목인데 자, 수익은 제가 1월달, 2월달 현재까지 198% 수익 냈고 정말 많은 종목 수익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AI 관련된 주들 수익 내다가 드디어 이제 자동차를 갖고 왔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출발한다, 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인데, 자, 자동차 셰시, 그다음에 충격 흡수 관련 조향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22년도 엄청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뭐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대박이다. 지금 컨센상에서도 엄청난 실적인데 이게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해버리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역시나 저평가 실적주고요. 외인 기관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종목들이 저평가 종목이 많습니다.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정 나올 때 많이 빠졌고요.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북미 배터리 팩 케이스 수주 모멘텀도 있어서 지금 자동차 부품과 저 배터리 팩 케이스까지 더해지면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엄청 싸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차트 보시면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월봉인데요.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너무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월봉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상승한 다음에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박스 치면서 있죠. 제가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기간이 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짧은 기간에도 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 부분인데 21년도에 영업이익 242억, 22년도 컨센상 922억입니다. 지금 몇 배예요? 4배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예상치 부합만 나오다고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 지금 꾸준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만약에 실적 발표 잘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뻥 오르겠죠? 그럼 이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거 발표될 때쯤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MC 영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섹터 자동차였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아와 한온시스템과 같은 특징주도 짚어주셨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심사숙고해서 가져오신 필살기 종목이겠죠. 대형주가 올랐기 때문에 후속주를 노린다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작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면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는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방송하는 주식 전문가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역시 그쵸. 아무래도 네. 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꼼꼼함? 꼼꼼함. 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에는 뭐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렇죠. 항상 네. 수익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실력이 뒷받침 돼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방송을 하시는 거니까 네. 이 언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럼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막 190 몇 %나 수익을 내셨는데 말을 어버버버 못한다.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별로 신뢰가 안 가네라고 생각하면서 안 따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이 느끼시기에는 이 언변 네. 괜찮으신 것 같은가요? 전 약간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네. 왜요? 어떤 면이요?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되지 않나.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예. 저는 전문가님 뵙고 나서 이야 이분은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또 비행기 방방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언변이 또 화려하셔서 제가 오픈 톡방에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전문가님께 갓 로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신처럼 이렇게 네. 받들어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실력도 신이지만 저는 이 언변, 화술도 신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로드 전문가님께서는 실력과 언변, 화술까지 다 갖추신 정말 갓 로드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로드 전문가님이 화술의 신이기도 하다라고 오늘의 힌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트를 들었는데도 필살기 종목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니까 꼭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필살기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선별해서 가져오시는 필살기 종목을 하나가 아닌 2개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섹터는 어떤 걸지 전문가님 불러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입니다. 자, XR인데요. 이게 또 반도체랑 또 엮여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주에 핫했던 섹터가 XR입니다. 근데 XR이 왜 떴냐? 자, 삼성전자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퀄컴이랑 구글 손잡고 XR 동맹을 구축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랑 경쟁할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인데 삼성전자랑 구글이랑 퀄컴이랑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은 소프트웨어, 퀄컴은 하드웨어. 그럼 삼성전자는 뭐 하겠어요? 돈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XR을 개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XR을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뭐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VR, AR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해가지고 삼성의 앞으로의 신규 사업에 대한 큰 그림 이걸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에서 1월에 AI가 갔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후속이 이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AI가 갔는데 왜 또 AI랑 XR이랑 연결이 되냐? 이게 또 메타버스랑 연결이 돼요. 여기 XR에 포함된 게 AR, VR인데 VR, AR이 뭡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이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또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고 오늘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들 중에 일부분이 상한가 가는 모습도 보였고 지금 오늘도 XR 관련주들이 굉장하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AI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AI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메타버스,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이 뭔가 묘하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까지 연결이 돼야지 이게 현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XR,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공간 구축 이런 것들이 그럼 뭐가 필요해요? 5G랑 6G가 필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자녀분을 뭐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와 가상 공간에서 만나려면은 뭐 통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G랑 6G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뭐 서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서버 PC 뭘로 돌리죠? 반도체로 만들어진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AI와 XR이 결합이 돼서 뭔가 또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나올 것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XR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뭔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번 주 노란톡 공략주인데 뉴프렉스입니다. 자, 1월 달만 이 종목 60% 급등했고요. 제가 이거 작년에 이 종목 크게 수익 난 적이 있었습니다. 팍스경제TV에 나와서 요거 말고 다른 시간에 요 종목으로 크게 수익 낸 적이 있었고요. 자, 이거 2월 1일 날 노란톡방 공략 주고 1거래일 만에 8.7%. 자, 어디서 샀을까요?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급등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어떻게 알고 샀어요? 이제 저는 이제 AI만 보는 게 아니라 AI 다음에 어떤 섹터가 AI 또 이런 것들이 엮여서 움직일지를 미리 봅니다. 그럼 미리 분석해서 자,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
올라갔다라는 거죠. 특히나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 메타캐스트라고 해서 페이스북 그 메타 그룹의 자회사 중에 오큘러스라고 있습니다. 오큘러스에 직접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카메라 모듈 FPCB를 만드는 회사라서 이 VR 고글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 때 결국에는 이 FPCB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겠죠. 왜? 카메라 모듈이 있어야지 가상현실이든 뭐든 뭐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수혜받는 거고,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다. 자, 이 종목 눌리면 또 사면 됩니다. 노란톡방 오시면 제 타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거는 사실 AI 반도체인데 이걸 왜 갖다 집어넣었냐?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도 같이 엮여서 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XR 관련 사업에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기술을 구현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퀄컴이랑 손잡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또 얘가 반도체, AI 반도체 IP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여기 뭐 적어놨지만 4차 산업의 필수적인 국내 유일 AI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AI 뭐 XR 등 신규 성장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힘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제타점이나 후발주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 공개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수익이 너무 많아서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동진세미캠 지난주 방송 공략주인데 이거 수익 냈거든요.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고, 그 다음에 원격의료, 유비케어, 뉴프렉스 XR, 그 다음에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거 2번 수익 냈고, 특히 플리토는 1월만 3번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플리토 같은 경우는 정말 짧고 굵게 계속적으로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제가 이번 주에만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지금 그 수익률표에 다 넣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당일 단타로 수익 냈거든요. 당일에 어떻게 수익 냈는지 좀 복기를 하자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날 지금 이 16,150원이 이날 시가였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요, 2월 2일일 거예요. 아마 2월 2일이고 이게 오늘이거든요. 여기가 오늘이고 이제 어제 2월 2일인데 이날 시가가 16,15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시가 살짝 무너졌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째려보고 있었죠. 이거 무너져 안 무너져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간 겁니다. 근데 매수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그냥 급등 나와서 바로 여기서 5% 먹고 수익 실현화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더 갔지만 어쨌든 저는 이날 뭐라고 했냐면, 노란톡방에다가 1시에 단타 종목 나갑니다 해서 바로 매수했고, 여기서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10분 바로 급등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제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이런 종목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딱 여기입니다. 이날 종가 부근에서 샀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급등이 됐네. 그리고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 7,720원 딱 고점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빠졌죠. 물론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짧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정도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섹터는 XR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퀄컴, 구글이 XR 동맹을 구축했는데요. 애플과 경쟁할 수 있는 XR 개발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회 전문가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겠죠. 이미 관련된 종목들을 전문가님께서는 공략을 해서 수익으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익률 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사이에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 표에 다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7개나 됩니다. 7개 중에서 뉴프렉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지난 방송 공략주였던 동진세미캠도 5%가 넘는 수익률, 유비케어도 7%가 넘는 수익률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 공략주에만 주목을 하셔도요, 여러분은 5%가 거뜬히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방송 공략주에 대한 내용을 들어볼 수 있어도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은 꼭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선물처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할지 이미 2개나 만나봤지만 하나 더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섹터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패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부족하다 싶으신 거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자, 요즘에 경제 방송, 그러니까 뭐 한국경제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말이 에로배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좀 어감이 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해갖고 에로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23년도에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에너지를 가져왔는데 로봇은 어쨌든 1월 달에 좀 많이 올랐고 여기에다가 AI 걸쳐서 갔다고 치고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배터리랑 연결된 게 뭐예요? 제가 자동차 가져왔죠? 그럼 이제 우주항공이랑 에너지 남은 건데 우주항공은 저는 일단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어요. 특히 얼마 전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엄청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역시나 저는 이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이런 오너 리스크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럼 언제 트위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적어가지고 저 관련주들이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항공은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에너지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이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자,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온 뉴스고요. 여기 지금 국제 경제죠. 유럽 에너지 위기 모면 주역은 풍력과 태양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이제 에너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풍력이랑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유럽에서 이겨냈다. 지금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물론 날씨가 온화했지만 어쨌든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유럽연합이 끔찍한 에너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 결과 나왔다. 2월 1일 날 나온 뉴스고요. 저기 이제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얘기 나온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뭡니까? 지금 뭐 도시가스 가격이 엄청 올랐죠. 뭐 난방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를 다시 한번 뭔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원전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냐?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았고 작년에 이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었습니다. 막 그냥 끝도 없이 오르다가 지금 조정을 거의 뭐 절반 이상 받은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조정 받았고 다시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역시나 이겁니다. 뭐 과거에 뭐 인플레 감축 법안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지만 다시금 그게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전쟁이 언제 끝나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뭐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쟁 그러니까 한번 위기감을 겪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 기관들은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할 것이고 계속 이거와 관련 뉴스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ETF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미국 태양광 ETF 차트입니다. 이 종목명은 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검색하시면 나올 건데 자 보시면 이때 이 고점이 그때 태양광 풍력 잘 나갈 때였어요. 특히나 여기는 이제 태양광 ETF니까 여기가 그때 태양광 잘 나갈 때인데 지금 보세요.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 받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뭡니까? 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태양광 ETF 이러한 미국
ETF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서 그러면 자 조정받은 다음에 이 바닥권이 무너지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나오고 있다. 그럼 뭡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ETF 같은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자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인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 쪽에 이거 봐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오늘 필사기 종목도 이런 종목인데 자 ETF 관련 미국 ETF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우리나라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 보면은 조정받을 때 같이 받았구나. 그럼 여기도 지금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얘네들도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하면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체크하고 있고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체크를 해서 뭐 종목명이라든가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필사기 종목 두 번째인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 발전, ESS 등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ESS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에너지 세이브 시스템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발전소를 만드는 업무, 위탁 설계, 조달, 시공, 운영, 관리까지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섹터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목은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간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높은 유보율과 탄탄한 재무제표가 이 기업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게 작년에 태양광 갈 때 3배 올랐어. 3배가 올랐는데 자 3배 오른 다음에 조정이 기가 막히게 조정 나왔습니다. 쫙쫙 빠졌죠. 거의 뭐 70% 정도 조정 받은 것 같아요. 받고 나서 어떻게 상한가 나온 다음에 요렇게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 기억하실 게 제가 지금 필사기 종목 가져 나오는 종목들이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셀바스 AI도 그때 그랬고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엘파 상승이라고 계단식 상승인데 보통 상한가가 나오거나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항복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이게 보통은 주가가 오를 때 가격 조정을 걸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뭐 점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시간 조정을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상승을 한 다음에 차익 매물이 안 나오고 여기서 옆으로 계속 누가 물량을 받쳐줘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다가 갑자기 모아놓고 위로 시세를 주면은 이게 바로 계단식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엘파 상승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1월 달에 가져나온 필사기 종목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 상승하기 전에 누군가는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략하셔야겠죠.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은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은 막 딱히 움직이는 모습은 안 보여요. 그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요. 역시나 유보율이 높아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수급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여기는 태양광이랑 풍력 둘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인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힌트는 없고요. 잠시 그래서 이러한 필사기 종목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입장 방법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장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태양광 ETF 흐름을 봤을 때 반등이 나올 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필살기 종목도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이면서 얼마 전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 나도 너무너무 궁금하다. 나도 이 종목으로 수익 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이름부터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이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50분까지만 입장이 가능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시청하느라 QR코드 스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조시고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들어올 기회를 놓치시면 다음 주 내내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수익을 쌓아가고 가실 때 여러분은 그 수익을 다 놓치시게 되니까요. 꼭 월요일 장부터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 다시 불러서 다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필살기 종목 2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동차 셰시 그리고 충격 흡수 관련 자동차 조향 장치를 제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목은 22년도 엄청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리포트들도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컨센서스상 부합을 하는지 아니면 컨센보다 더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한다. 그런 거 따졌을 때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남들보다 빠르게 매수를 해서 이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시세를 우리가 분출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 종목 저평가 실적 주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북미 배터리팩 케이스 BPC 수주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고요. 뭐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가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완성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까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뭐예요? 이제는 완성차만 만들다가 이제는 전기차 부품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상승 랠리에 초입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탑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인데 태양광 풍력 발전 ESS 등을 하고 있고요. 발전소 업무 위탁 설계 조달 시공 이런 운영 관리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풍력이랑 태양광이 뭡니까? 태양광은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요. 풍력은 바람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이 발전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바로 태양광이랑 풍력 최근에 떠오르는 다크호스였죠. 작년에 이 엄청난 대장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한번 대장주들은요 쉬었다가 올라갈 때 정말 또 강하게 한번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역시나 탄탄한 재무제표와 높은 유보율 우리가 공략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한가 간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하셔서 이 모양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필살기 종목들 가져오는 것마다 지금 다 이런 모양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올라갈 때 정말 탄력적으로 상승 나오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한 주를 항상 마무리하면서 제가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 어쨌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고 우리는 또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주말은 일단 잊어버리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달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지금 알아봤자 못 사요. 못 사니까 그냥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 주에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 뭐 이렇게 급하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어쨌든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노란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필살기 종목 2가지, 자동차 관련주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2개 다 만나봤습니다. 지난 방송 공략주였던 동진세미캠도 일주일 내에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렇게 가져와 주신 두 가지의 종목만 확실하게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5%가 거뜬히 넘는 수익률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확한 전략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여러분 휴대전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을 수익의 길로 인도해줄 남자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주식오락관 2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